Take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tariffs, and we're going to make our country so strong and so rich, it will never be so rich. Tariffs, it's a beautiful word, isn't it? So tariffs are on, they're delayed, they're off. Who knows if they'll come back or when or for how long? Point is, these tariffs are necessary. I've been talking to President Trump, and I can speak exactly to his intentions on tariffs. I mean, come on. Y'all heard Donald Trump. He said during the campaign, we're doing this. It's an economic street fight. So you better get on board because the pain is worth it to bring back manufacturing, even if it leads to higher prices. We are not backing down. Okay, but the American people don't like higher prices. Then forget the whole thing. Tariffs off. All right? I don't even know who suggested it. Trump did. He said they're necessary to bring back America's economy. And they are, which is why they're back on. So we are doing tariffs? Damn right we are. I ain't scared of shit. Not even more expensive housing? Tariffs are off. But that will increase the trade deficit. On again. Well, what about the price of breakfast? Off in the morning, on at night. 미국이 중국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LNG 시장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워싱턴이 관세를 통해 무역을 조이는 동안 베이징은 조용히 세계 에너지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액화가스에서 원유까지, 심지어 금융 시스템까지 새로운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승자는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조용히 물러납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거래들 이면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 달러 이후에 세계 질서를 실제로 이끄는 것은 누구일까요? 중국의 LNG 수입 전환. (2025년 3월) 세계 최대의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국인 중국은 미국산 LNG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극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미국이 한 달 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0% 관세에 대한 단순한 보복 조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의 더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면 글로벌 에너지 질서에서 복잡하고 계산된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연간 약 24억 달러 규모의 LNG 거래가 즉각 중단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무역 결정이 아니라 하나의 지정학적 신호였습니다. 중국은 단기적인 해결책을 위해 서두르지 않고 LNG 구매를 호주로 원활히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리나 가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호주산 LNG가 최대 20% 저렴하고 선박 운송 시간도 약 10일 절약되는 명확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통제에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더 가깝고 자원이 풍부한 동맹국과의 관계를 심화함으로써 중국은 장기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란 서구 에너지 시장, 특히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취약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무역이 더 이상 경제 논리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점점 더 지정학적 계산과 물류, 전략적 동맹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방향 전환은 단순한 에너지 실용주의를 넘어 특히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책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무역 전쟁은 철강과 반도체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 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이었던 호주가 이제 미국의 무역 공격성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국제무역에서 뼈아픈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동맹은 반드시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극화된 세계에서 충성심은 종종 기회가 있는 곳을 따릅니다. 미국 LNG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으로의 LNG 수출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미국 에너지 산업의 톱니바퀴에 큰 장애물이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산 LNG 판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구매국이었기 때문에 연간 약 24억 달러에 달하는 이 유망한 시장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세계 경제가 점점 더 정치화되는 가운데 심지어 가장 강력한 에너지 산업조차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 판단 실수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LNG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글로벌 수요가 꾸준하고 다양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이 시장 논리를 압도할 때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국의 LNG 터미널들은 공급 과잉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재협상되고 있으며 저장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운송 경로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은 종종 손실을 감수하면서 항로를 중간에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체 시장을 찾는 일이 스위치를 켜듯 간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유력한 후보였던 유럽 국가들이 이제 점점 더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고 카타르, 노르웨이, 그리고 이제는 중국과 같은 공급자들과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신흥 아시아 시장들은 대량 장거리 LNG 운송에 있어 물류와 인프라 측면에서 여전히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상황이 미국 에너지 수출 모델의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LNG 붐은 셰일 혁명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바로 그 빠른 속도가 현재는 위험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정학적 선견지명 없이 공격적으로 확장된 시스템은 동맹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쉽게 깨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외교 전략 없는 에너지 지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입지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지금, 진짜 질문은 단순히 어디에 팔 수 있을까가 아니라 수익보다 정치가 우선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입니다. 캐나다의 석유 수출 다각화. 캐나다와 미국 간 오랜 에너지 관계가 지금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 원유 수출의 95% 이상이 남쪽으로, 미국으로 향하면서 깊지만 위험할 정도로 일방적인 의존도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워싱턴이 캐나다산 석유 및 가스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이는 오타와가 마침내 에너지 전략을 제고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시점입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롱셩 석유화학, 롱셩 페트로케미컬입니다. 하루 정제 능력 80만 배럴에 달하는 야심찬 중국의 에너지 대기업입니다. 캘거리, 캐나다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선커 에너지, 산초얼 에너지와의 공급 계약을 신속히 체결함으로써 롱셩은 단순히 석유를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북미 에너지 지형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첫 선적이 출항하면서 이는 캐나다에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캐나다는 더 이상 단일 시장 공급자로 머물지 않겠다는 분명한 지정학적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더 넓은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계약은 미국 및 유럽 공급자들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에너지원 다변화를 꾀하는 중국의 전략적 한 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게 이 거래는 단순한 기회주의적 외교가 아닙니다. 이는 전략적 해방입니다. 특히 트랜스 마운틴 확장 프로젝트 TMX와 같은 파이프라인 인프라 확장을 위한 수년간의 로비 활동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태평양 시장으로의 직접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캐나다는 마침내 미국의 병목 지점을 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마치 캐나다가 에너지 분야에서 지정학적 성장을 이룩하는 순간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미국에 신뢰할 만한 주니어 파트너에 머물지 않고 이제 캐나다는 세계적 영향력을 갖춘 독립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적극적인 구매자로 등장하면서 캐나다는 단순히 석유 협상에서의 영향력을 넘어서 자국 전체의 무역 서사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지렛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조차 반드시 다각화를 배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의 관세 전쟁에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2024년 초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TMX 프로젝트가 완공되면서 이는 단순한 인프라 확장을 넘어 캐나다가 에너지 자립과 세계적 영향력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전략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일일 수송량을 30만 배럴에서 89만 배럴로 3배 늘리면서 TMX는 수십 년 동안 캐나다 원유 수출을 장악했던 미국 파이프라인들의 독점 구조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캐나다 원유가 미국의 지리적 병목지대를 피해 서쪽 태평양 항구로 직접 흐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역 측면에서 보면 TMX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가 고객 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는 물리적 통로를 제공하며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 시장인 아시아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동 전통 공급자들과의 긴장, 러시아 석유 수출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더욱 그러합니다. 정치적 안정성과 투명한 규제 시스템을 갖춘 캐나다는 이들 국가에게 갑자기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진정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TMX는 단순히 석유를 운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힘,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힘, 외부 경제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캐나다의 에너지 부문은 북미 공급망에서 하위 파트너로 취급되며 미국 수요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관세나 대통령 행정명령 같은 정책 충격에 취약했습니다. 그러나 TMX는 이 공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TMX는 장기적인 비전과 국가적 회복력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탄생하기까지 수년간의 정치적 논쟁, 환경 영향 평가, 시위,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이제 캐나다는 단순히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세계 시장을 향해 열려 있으며 더 이상 모든 것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두지 않겠습니다. LNG 캐나다의 진전.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외딴 해안 도시 키티맷에 자리 잡은 LNG 캐나다 프로젝트가 빠르게 마무리 단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건설은 95% 이상 완료되었으며 첫 수출은 2025년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카타르나 미국 걸프 해안의 초대형 프로젝트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덜 받았지만 LNG 캐나다는 특히 아시아 시장에 있어 국제 에너지 지형을 뒤흔들 대변화를 상징합니다. 400억 달러 규모의 이 메가 프로젝트는 쉘,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일본의 미쓰비시, 중국의 페트로차이나, 한국가스공사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또 하나의 LNG 터미널이 아닙니다. 북미와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에너지 관문입니다. 가동이 시작되면 LNG 캐나다는 연간 약 1,400만 톤의 LNG를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향후 추가 확장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안보가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신뢰성, 외교, 그리고 장기적 신뢰로 평가되는 시대에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 경제권에 새롭고 지정학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자를 제공합니다. 키티멧의 지리적 위치는 LNG 캐나다의 경쟁력을 더해줍니다. 미국 걸프 해안 항구들과 비교할 때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운송 거리가 짧아 운송 비용이 낮고 배송 속도도 더 빠르며 이는 오늘날처럼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시장에서 점점 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의 규제 환경은 까다롭기는 하지만 더 큰 투명성과 환경적 감시를 제공하여 공급망의 친환경 전환 압력을 받고 있는 국가들과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LNG 캐나다는 드물게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실용주의의 결합을 상징합니다. 세계의 관심이 정치적 드라마와 관세 전쟁에 쏠려 있는 동안 캐나다는 글로벌 에너지 무역의 다음 단계에서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및 외교적 기반을 조용히 구축해 왔습니다. 캐나다가 수출하는 것은 단순히 가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성, 법치주의, 그리고 장기적 파트너십입니다. 에너지가 지정학의 최전선이 된 이 시대에 어쩌면 이것이 캐나다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일지 모릅니다. 브릭스의 통화 구상. 처음 들었을 때 브릭스가 자체 통화를 발행하려는 구상, 가칭 유닛, 은 지나치게 야심차고 심지어는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중심축을 이동시키기 위한 치밀하고 의도된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 등 여러 옵서버 국가들과 함께 미국 달러를 우회할 수 있는 통합결제 메커니즘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비서구 국가들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던 시도들과 달리 이번 구상은 실질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닛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산, 회원국들의 통화 바스켓, 원자재, 심지어 금 보유고 등으로 뒷받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실행된다면 이는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미국이나 IMF의 영향력을 벗어난 최초의 본격적인 병행 준비 통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무역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중대한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달러의 지배력은 미국이 글로벌 금융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제재 체계부터 스위프트를 통한 금융거래 흐름 통제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브릭스가 뒷받침하는 대안적 통화가 등장한다면 회원국들과 그 파트너 국가들이 서구의 제재나 금융 혼란에 대한 노출을 줄이면서 국경 간 무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브릭스의 통화 구상은 즉각적인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인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신흥 경제국들 사이에서 점점 더 확산되는 정서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기존 시스템을 불태우고 싶은 것이 아니다. 단지 테이블에 앉을 자리를 원한다. 아니면 아예 우리만의 테이블을 만들겠다. 지정학적, 경제적 균열이 심화하는 세계에서 이러한 구상의 성공은 단순히 세계 무역을 재정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다극화 통화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코로나 이후 그리고 달러화 이후 세계가 향하고 있던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경제적 여파. 2025년 미국 행정부가 공격적인 관세 정책으로 회귀하면서 이는 단순한 양자 무역 분쟁을 넘어 전 세계로 파급되는 무역 긴장의 물결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괄적인 조치를 단행하며 이를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는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강경 조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25%, 그리고 광범위한 중국산 제품의 최대 54%에 달하는 누적 관세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 접근은 특히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 조치를 초래했습니다. 베이징은 신속히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해 34%의 일괄 관세를 부과했으며 히토류, 리튬, 흑연과 같은 전략적 원자재에 대해 새로운 수출 통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기차 생산, 전자제품, 군사기술의 필수적인 자재들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적시 납품에 의존하는 공급망을 심각하게 방해하면서 청정에너지,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공급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 성장률은 2025년 상반기 예상치였던 2.6%에서 단 1.4%로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관세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환율 시장의 변동성과 수요 패턴의 변화 속에서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거나 투자 결정을 보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기업들이 수입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소비자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는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겼습니다. OECD와 IMF 같은 국제 무역기구들은 공동으로 경고를 발표하며 정책 전환이 없다면 2251.5%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더욱이 아세안, 아이시안 국가들, 유럽연합, EU, 중국 등은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역내 무역 협정을 강화하는 등 대체 무역 경로 및 동맹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세계 무역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 및 경제 지표. 금융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무역 정책 변화, 특히 2025년 4월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 이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지수들인 S&P 500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미국의 관세 발표와 중국의 보복 조치가 있었던 며칠 동안 급격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세계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는 기술 및 산업 부문의 손실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블룸버그와 레피니티브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 심리가 눈에 띄게 위축되었으며, 흔히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는 2022년 초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무역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금, 채권,
신흥시장으로 피신하려는 기관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 달러는 중국 위안화와 유로화를 포함한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약세를 보였는데, 이는 미국의 무역관계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모든 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시어즈 미국 주택건설, ITF 아이시어스, US 홈 콘스트럭션, ITFL로 대표되는 주택건설 관련 주식들은 국내 자본이 인프라와 주택 분야로 재배치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 속에서 상승했습니다. 강력한 국내 생산 기반을 갖춘 유통업체들도 보호무역주의 환경 속에서 리쇼어링, 해외 생산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현상, 트렌드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건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 상무부의 초기 지표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소비자 지출이 0.8% 감소했고, 기업 투자 역시 전년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수입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지면서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는 고금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글로벌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일부를 아시아 태평양 시장으로 이동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과 같은 무역 협정들이 미국 중심 갈등으로 인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역학.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역학이 전략적 재편과 다각화 노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에서 호주산 액화 천연가스로 방향을 선회하고, 캐나다가 원유 수출을 위해 아시아 시장으로 손을 뻗는 모습은 각국이 에너지 의존도를 재조정하려는 보다 광범위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들이 지정학적 또는 무역 관련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에너지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세계적 패턴의 일부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및 이에 대한 보복 조치 이후 에너지 수입국들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파트너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전역에서 30건이 넘는 새로운 양자 및 다자 간 에너지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서방 국가들을 배제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카타르는 27년짜리 LNG 공급 계약을 확장했으며, 인도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브라질 및 러시아와 장기 석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에너지 수출국들은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트랜스 마운틴 확장 TMX과 LNG 캐나다 프로젝트, 호주의 지속적인 LNG 터미널 및 운송 역량 강화가 바로 그 예입니다.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와 나이지리아 같은 생산국들도 아시아에서 변화하는 수요를 겨냥해 LNG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나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IFCFTA와 같은 지역 무역체계의 부상은 역내 에너지 거래를 촉진하며 지정학적으로 긴장이 높은 지역을 통한 장거리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에너지 흐름이 소수의 주요 플레이어에 의해 좌우되던 과거에서 벗어나 점점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다극적 파트너십의 그물망 속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더욱 파편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진화의 일환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은 무역 동맹, 에너지 파트너십,
금융 전략이 빠르게 재편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LNG 수입을 중단하고 호주산으로 대체한 것, 캐나다가 석유 수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것, BRICS가 새로운 기축통화를 모색하는 움직임 등은 모두 전통적인 경제 강대국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다극적인 세계 경제를 구축하려는 광범위한 흐름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제무역을 구성하는 복잡한 상호 의존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국가들이 이 복잡한 시스템을 헤쳐나가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략을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이 같은 노력이 세계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게 될 것입니다.